지금부터는 교재 이제 4장 통계학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단원과 3단원에서 확률 분포들을 배웠는데요. 그 확률 분포들을 모델링을 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세타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그 분포나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그때 세타는 뮤랑 시그마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 모분산 그리고 모평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모델링 했습니다. 또한 선형액이 같은 경우는 세타가 웨이트가 되겠죠. 웨이트 벡터랑 바이어스 벡터가 세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 모델들의 파라미터를 데이터로부터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겠죠. 그게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챕터 0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결국에 모델의 학습이라는 것은 세타라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예측한 세타를 우리가 세타 햇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햇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세타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알그민 세타 로스가 있을 때 로스 세타 데이터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스라는 수치가 주어지고요. 이 로스라는 계산 방법은 모델의 출력값 y 핵과 그리고 이 모델의 진짜 그 모델이 예측해야 될 값, 레이블, 정답값, y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y 마이너스 y 햇을 해가지고 뭐 제곱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y 햇이 예측치인데 바로 세타를 통해서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 로스에 세타가 들어가고 또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y 햇을 추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타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실제 데이터에 있는 y랑 차이를 비교한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계산은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세타가 뭐 뮤를 0으로 놓든 뮤를 1로 놓든 뮤를 2로 놓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타 중에서 가장 이 로스 값을 작아지게 하는 세타를 우리가 세타 햇으로 두겠다. 즉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한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이 모델의 파라미터로 두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타 즉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통계학 챕터 4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우도 추정이 바로 앞서 알아본 이 세타를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은 우리가 MLE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게 머신러닝에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단 MLE가 무엇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100번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앞면이 60번 나오고 뒷면이 40번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동전이 공정한 동전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동전인지 이제 추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MLE는 이런 상황에서 동전이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면이 60번 정도 나왔으니까 약간 앞면이 많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연에 있어서 그냥 원래 50대 50인데 우연적으로 이제 60번 정도 앞면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이것을 MLE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LE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진 훈련 데이터를 가장 높은 확률을 할당하는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훈련 데이터에 가장 높은 확률을 할당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에서 봤던 이것을 말로써 설명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MLE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MLE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바로 방금 말했었던 이 어떤 probability 세타랑 이제
데이터로 인한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때 그때 argmax를 하는 세타를 찾아서 우리가 걔를 MLE 세타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자면은 세타는 방금 이전에 봤던 대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회귀에서는 기울기의 벡터인 W 벡터랑 바이어스 절편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신경망에서는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것들이 세타가 될 수 있겠고, 앞서 봤었던 뭐 가우시안 모델 이런 거 같은 경우 챕터 3에서 봤었던 여러 가지 분포의 경우에는 뭐 뮤 벡터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세타가 될 수 있습니다. D는 우리가 가진 훈련 데이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0에서 잠깐 봤었죠. 그래서 얘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은 X와 Y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n이 1부터 이제 n까지 라지 n까지 있는 이런 순서상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동전 던지기 예제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때 샘플의 개수 n은 10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y 값이 없죠. x만으로 이루어진 앞면, 뒷면, 뭐 01, 01 이런 식으로 나온 그 결과가 바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 바 세타 얘는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제 likelihood라고 부르고 이전 챕터인 챕터 3에서 자세히 계속 봤었죠.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을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한다. 그러면은 뭐 이 세타가 뮤랑 시그마가 되겠고요. 그때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이 그 뮤랑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표준 정규 분포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일 때 그때 그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은 그 PDF로부터 추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likelihood 한국말로는 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rgmax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봤죠. argument of maximum의 약자로 뒤에 있는 함수를 최대화하는 이 세타를 여기 있는 이 인자를 찾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gmax 세타는 세타 여러 가지 세타 중에서 뒤에 오는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아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타 MLE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얘를 표현하자면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D가 주어졌을 때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즉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 예제들이 같은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샘플링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IID 가정을 이제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IID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샘플 1번을 뽑고 샘플 2번을 뽑을 때 1번을 뽑은 결과가 2번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IID 가정 하에서 컨디셔널 우도,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는 그 각 샘플의 라이클리후드의 곱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호는 곱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 n이 1부터 라지 n까지를 모든 항을 곱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데이터의 우도는 각 데이터 포인트의 우도를 모두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걸 했을 때 각 결과가 나올 확률을 모두 곱하는 게 바로 이 전체의 likelihood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IID 컨디션이 만족됐을 때에만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챕터 3에서 봤던 대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그것의 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전 던지기 예제가 있을 때 동전 던지기의 이제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을 세타라고 두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3번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3번을 했을 때 앞뒤 앞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앞뒤 앞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니까요. 이거의 우도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세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데이터 3번을 던졌을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한 우도는 우리가 각각의 이제 시행에 대한 likelihood를 모두 곱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그 likelihoo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 likelihood는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또한 이제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앞서 봤었던 likelihood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에서 학습해야 되는 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서 학습해야 되는 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likelihood 대신에 로그 likelihood를 실제로 컴퓨터 계산에선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로그 likelihood의 정의부터 보면은요, 앞서 봤었던 likelihood에다가 그냥 앞에다가 로그를 붙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로그를 붙인 것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였던 곱셈에다가 로그를 붙이게 되면은 양변에 로그를 붙이게 되면은 뒤에 있었던 얘가 이제 각 로그들의 덧셈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안에 있는 곱셈들은 이제 로그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결국 여기에 이제 likelihood가 있죠.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셋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것에 로그를 취한 것이 바로 로그 likelihoo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걔를 합산하는 그런 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했던 대로 일반적인 likelihood 대신에 로그 likelihood를 취해서 그 로그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원래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likelihood가 이제 정상적인 맞는 수식인데 거기다가 굳이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산의 편의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그 함수의 중요 성질 중에 하나가 앞서 봤던 대로 방금 말했던 대로 로그 이제 a 곱하기 b 얘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한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의 우도의 그 likelihood의 곱셈이 로그의 우도의 덧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곱셈보다 덧셈이 계산하기 더 쉽고 특히 컴퓨터에서 처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던지기를 3번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대로 세타의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로그 우도 같은 경우에는 로그 세타 플러스 로그 1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로그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바꾸면은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수치적인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앞서 봤던 대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는 이번에 3번을 했지만 예를 들어 10,000번 정도 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얘가 이 동전 던지기 앞면 나올 확률이 0.5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세타의 만제곱이 되고요. 결국 0.5의 만제곱이 됩니다. 근데 0.5의 만제곱은 사실상 0에 매우 가까운 수치고요. 사실 0.5의 10제곱만 해봐도요. 거의 0.0000000 뭐 1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의 만제곱 동전 던지기를 10,000번 했을 때 그때 해당하는 이 곱셈 우도는 컴퓨터에서 이제 언더플로우를 일으키게 됩니다. 언더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상 0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0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그의 덧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대로 우리가 로그의 덧셈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서 봤던 예시 이제 0.5의 확률을 가진 애에 대해서 10,000번 시행했을 때 이런 애가 로그 우도에서는 로그 0.5의 곱하기 만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로그 0.5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0.7 정도의 수치고요. 여기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니까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7천 정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7천은 충분히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수치로 범위값을 한정시키기 위해서 로그 우도를 사용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줄여서 NLL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부분의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 함수, 로스 같은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봤었던 라이클리후드를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재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냥 이 수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argmax가 아니라 argmin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최적화는 최소화를 하도록 약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관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화를 하도록 우리가 로스라는 것을 정의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rgmax 대신에 argmin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argmin으로 통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argmax에 수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애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걔를 이제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제 표시만 수식 표기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음수를 붙여서 굳이 최소화 문제로 바꾸는 것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최소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관습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NLL을 푸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지도 학습, 즉 이제 y 값만 있는 여기서 이제 x를 y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y 값만 있는 관측 데이터만 있는 상황에서 ML을 구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둘 다 있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 세타가 주어졌을 때 x와 y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타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의 로그 우도를 사용을 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세타를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책에서 챕터 7인가 8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MLE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필 왜 MLE를 사용하는 건가? 이제 MLE가 정말로 좋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MLE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E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MLE가 결과적으로 베이지안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베이지안에서 포스테리어 분포의 근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MLE가 최대 사후 확률의 추정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에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MLE가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 때문에 MLE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MLE를 베이지안 사후 분포, 베이지안 포스테리어의 간단한 점근사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앞서 이제 챕터 3에서 봤듯이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도 확률 변수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인 얘를 구하는 게 베이지안 통계학으로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 분포는 이제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간단한 형태로 근사시키려고 할 때
이때 이 MLE는 이 복잡한 사후 분포를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이제 하나의 점으로 근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MLE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MLE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사전 분포를 사용했을 때 사후 분포의 이제 최빈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이다라고 뒀을 때 이 사후 분포의 최빈 값이 바로 ML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에서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 세타를 추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유니폼한 사전 분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든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런 프라이어를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ML에는 이 가정 하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세타 값을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통계학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ML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MLE를 정당화하는 다른 방법인 최대 사후 확률, 즉 이제 MAP라고 부르는데요. MAP는 Maximum Posteriori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후 확률의 추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P 추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추론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 분포, 포스테리어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의 최빈값, 모드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사전 분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거기다가 뭐 프라이어를 곱한다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 분포를 우리가 델타 함수로 근사화시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봤었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사후 분포 얘를 델타 함수로 근사화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델타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값, 이 값에서만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다른 모든 지점에서는 0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세타 MAP 이 값에서 최빈 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분포를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제 하나의 점으로 근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D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분포가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얘를 델타 함수로 이제 근사화를 시키면은 사실 뭐 이 최빈값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세타 MAP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MAP를 찾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MAP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결과적으로 베이지안 통계학에 따라서 D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분포는 뭐랑 비례하냐면은 P D바 세타랑 여기다 프라이어를 곱한 P 세타랑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 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겠죠. 얘가 이제 좌변의 로그를 취한 값이 되겠고요. 얘가 이제 우변의 로그를 취해서 두 개의 곱셈에 대한 로그는 그 각각의 로그에 대한 덧셈과 같다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래서 결국 세타 MAP는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얘는 로그 우도입니다. 앞에 봤었던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 얘가 이제 로그 우도 앞에 봤었던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되겠죠. 다음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로그 프라이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균일한 사전 분포를 사용했을 때 세타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한 분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P 세타가 1인 경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세타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면은 얘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를 최적화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얘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라이어가 균일할 경우에는 MAP 추정은 얘까지 뒤에 얘를 제거한 뒤에 상수 부분을 제거한 얘가 됩니다. 근데 얘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MLE의 정의랑 또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앞서 봤었던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정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프라이어의 로그가 상수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MAP 즉 이 MAP 최대 빈도가 가지는 세타를 추정하는 것은 유니폼 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LE가 결과적으로 빈도를 추정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MLE는 유니폼 프라이어를 사용했을 때 MAP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LE를 정당화하는 다음 방법인 경험적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험적 분포는 우리가 이전에 챕터 2 정도에서 봤었죠. 경험적 분포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델타의 합산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yn이라고 했을 때 yn에 대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델타 펑션을 취하고 그것을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합산한 게 바로 경험적 분포다라고 이제 챕터 2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분포를 살펴보면은 각 관측된 데이터yn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인 n분의 1을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델타 펑션에 n분의 1의 확률을 부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키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키를 측정한 데이터가 이제 y1부터 y5까지 5명의 키를 측정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예를 들어 170, 175, 180, 175, 185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는 우리가 여기서 170이 한 개고요. 175가 두 개고 180 하나, 185가 이제 하나니까 경험적 분포를 계산을 해보면은 170에다가는 확률을 5분의 1을 할당을 하고요. 175에다가는 확률을 5분의 2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80에다가는 5분의 1 그리고 85에다가도 5분의 1의 확률을 할당하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목표는 이 경험적 분포와 유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 분포를 구한 이후에 이 경험적 분포와 최대한 유사한 모델을 만드는 이 PY바 세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로 정의되는 PY바 세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확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LE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은 경험적 분포에 대해서 얘를 근사화시키는 이 분포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MLE를 써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MLE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 있게 되겠고요. 그 데이터 포인트의 확률 분포를 곱해서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MLE를 총 이제 곱셈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